우리가 솔루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바보짓을 해서 그렇지.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중국이 우리 카드들을 침범할 때 단 한 번도 통보해 준 적이 없어요. 이건 명백하게 적대적인 행동입니다. 이번 사건은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쟤네는 이미 우리를 충분히 얕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를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이 한반도의 하늘을 둘러싼 균형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중국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J-22이 대한해협을 통과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를 엑스파일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게 8월 1일이 그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 이제 여러 가지 공군 부대가 있는데 여기 가장 엘리트 부대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제1항공여단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아무나 안 붙잖아. 그렇죠? 이 제1항공여단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항공여단의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바시 해협과 스시마 해협을 비행하면서 우리 중국 공군이 대만 주변을 순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스시마 해협이 어디야? 우리 대한해협의 동수로가 스시마 해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중국의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대한항공을 순찰했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모두 다 이 중국 전투기를 탐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얘기가 나오면서 배경에는 J-20 전투기가 나왔거든요. 중국 최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이 나왔어요. 중국의 J-20으로 추정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순찰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흘려들을 얘기냐?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당하는 영상을 중국 웨이보에서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게재를 했어요. 중국의 정식적인 언론 매체에서도 이것을 공식적 계정에 올려놨다? 이건 가짜뉴스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탐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일단 우리부터 봐야 돼요. 우리부터. 야, 우리는 뭐 다층망 방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드도 배치했고 이렇게 딱 됐다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군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고 방공부대가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신통치 않다는 게 증명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장거리 레이더는요, 이게 로키드 마틴사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게 87년부터 우리한테 들어왔던 그런 레이더입니다. 이게 FPS-117이라는 이 대공 레이더예요. 이게 탐지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게 1987년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2002년까지 총 8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영공을 이제 감시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로키드 마틴 제작사가 보증한 수명이 이게 얼마냐면 20년입니다. 그럼 1987년부터 들어왔으면 뭐예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2007년이 수명 주기가 다 한 건데, 최초에 들어온 물량은 이미 뭐예요? 18년이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들어온 물량도 이미 3년이 운용 유지 수명이 초과한 거예요. 운용 수명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워낙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까 고장이 빈번합니다. 고장이 빈번하고 가동률도 전체 60%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8대 들어왔는데 대충 4, 5대 정도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군다나 이게 워낙 예전에 만들었던 거다 보니까 스텔스 전투기 같은 이렇게 피탄 면적을 엄청 신경 쓴 5세대 전투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탐지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제주도에도 배치됐는데 이런 걸 돌리고 있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제주도에 배치되어 있던 이 FPS-117도 탐지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모르는 건 아니어서 2011년에 LIG 넥스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대공 레이더 개발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2017년에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 시험 평가를 하면서 이걸 중단시켜 버렸어요. 왜? 서류상 하자가 있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심지어 이 LIG 넥슨하고 감사원하고 법정 공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렇게 중단시켜서 법정 공방 가서 어떻게 2021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에서 LIG 넥슨한테 승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뭐 감사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무기 체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가 무기 체계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거든. 서류상 문제가 또 다른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니까.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법정 공방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건 사실 바보짓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신 감사원 덕분에 4년이나 개발이 늦춰졌죠. 그래서 4년이나 늦춰졌고 그래서 개발을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될 전망입니다. 전망이고 사실 이 4년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야, 여기서 내가 참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다시 한번 내가 엎드려서 절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4년간 그 공백이 있었잖아요. 법정 공방하느라고. 이 4년의 공백 기간에 이 LIG 넥슨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었던 걸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와, 진짜 화가 납니다. 솔직하게 화가 납니다. 모르면 솔직히 말해서 좀 가만히나 있지. 그렇다면 우리 공군은 손을 놓고 있었냐? 아니죠. 우리 공군도 이걸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그 AWACS 기업, 그러니까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있죠. 이거 2차 사업을 했어요. 지금 1차 사업 우리가 4대를 들여왔거든요. 4대를 들여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 한 대가 뭐 사방팔방으로 한 400km 통제가 되니까 이게 한 대가 떠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커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딱 우리나라 한반도만 커버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카디즈 전체를 포함하지 못해요. 한 대가 뜨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대가 떠야지. 원래 다 하려면. 그러니까 3대는 작전, 1대는 훈련 및 유지 보수야. 그런데 얘가 하나가 떠서 24시간 하나? 아니잖아요. 교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대가 8시간씩 3교대 해야지 24시간 아니야. 한 대가 떠서 한반도만 커버하는 거고. 그것도 커버가 주로 어디? 북한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도 이거에 위기의식을 느껴서 2차 도입 사업을 했어요. 2차 도입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 제작사가 보잉이거든. 근데 보잉이 요즘 여러분 보잉이 참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한데 맛이 가도 한참 맛이 갔어요. 보잉이. 그래서 심지어 3차례나 입찰이 불발돼서 퇴출 위기에 놓여 있고 후보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하고 이제 외국 업체하고 합작한 2개 컨소시엄이 있거든요. 이 2개 컨소시엄이 지금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나면은 2차 도입 사업이 시작되고 아마 이 2차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실물이 나와서 우리나라 군에 배치되는 건 빨라야 2030년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방공 통제구역 카디즈라고 하죠. 이 카디즈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락날락한 게 언제부터냐면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중국이 지난 한 5년간 우리나라에 몇 번 들락날락했을까요? 400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연평균 80번 정도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우리 카디즈에 침범해서 왔다 갔다. 더군다나 러시아하고 연합훈련한다는 명목으로 둘이 같이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100회가 넘게 들어옵니다. 얘네 이거 뭐예요? 분명하게 얘네는 우리와 일본의 방공 시스템의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계속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과 일본에는 뭐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대공 시스템이 탐지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면 중국이 이걸 못했겠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일본이 이걸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줬다. 왜? 우리가 탐지했다는 걸 일부러 중국한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영공에 뭔가 이상한 게 나타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공군이 스크램블 출동을 해야 돼요.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뭐였다, 기종 확인이나 국적 확인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얘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통과해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통과할 동안 다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왜? 우리 쪽 기록이 없잖아요. 저게 진위 여부를 따지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퍼즐을 맞춰보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야 돼요. 솔직하게. 일본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탐지에 실패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중국과 북한은 이미 예전부터 군사동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작년에 북한하고 군사동맹을 맺었죠.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이웃나라 보기 지지율도 없는데 불구하고 북한을 스폰해주는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는 뭐가 있어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얘네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했어야 했죠. 우리가 사실 마련했어요. 마련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또 이게 돈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준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2010년대에 중국이 제20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이 얘기가 들리고 나서 우리도 이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2014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22년에 계속해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있었죠. 더군다나 2022년에는 뭐예요?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얘가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산을 뭐에다 많이 썼느냐? 이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고 잡아낼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이 전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려고 했던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탐지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초 연구나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 같은 건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텔스기를 잡기 위해선 세 가지 시스템이 필요해요. 첫 번째 VHF 레이더, 두 번째 고이득 L밴드 레이더, 세 번째 2세대 PCL 레이더 탐지 기술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텔스기는 여러분들 레이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레이더에 걸리는데 굉장히 작게 걸리기 때문에 얘가 비행기인가 뭔가 착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잡는 데 쓰는 S파나 그러니까 S밴드나 X밴드, S와 X밴드 레이더를 주로 항공기 잡는 데 써요. 왜냐하면 얘가 항공기를 탐지하고 추적까지 할 수 있거든, 정밀하게. 그래야지 미사일 쏘면 얘가 유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스텔스기는 이 S밴드나 X밴드에 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투기예요. 그런데 VHF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전파가 있어요. 이게 그 초단파라는 건데, 이게 초고주파라는 건데, 얘는 파장이 미터 단위예요. 파장이 긴 미터 단위거든요. 미터 단위인데 얘는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어요. 왜? S나 X가 아니라서 뭐 스텔스기가 뭐 스텔스 형상이 됐든 뭐 전파 흡수로가 있든 이런 거 상관없이 스텔스기를 먼 거리에서도 탐지할 수가 있어요. 얘가 단점이 있죠. 정밀하게 추적은 못해요. 대충 스텔스기가 어디쯤 있는 것 같아라고 알 수는 있는데 얘를 추적해서 미사일을 유도할 수는 없어요. 그럼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이득 L밴드 레이더예요. 이 고이득 L밴드 레이더는 파장이 수십 센티미터 단위예요. 수십 센티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얘가 스텔스기를 탐색 및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VHF하고 고이득 L밴드 레이더에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얘가 뭘 해야 돼요? 자기가 강한 전파를 발산해서 스텔스기를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텔스기 입장에서는 제가
L밴드를 쏘네 혹은 제가 VHF를 쏘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각지대를 찾아가거나 얘를 기만하면서 아니면 도망가든지 얘가 이 레이더가 닿지 않는 곳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VHF나 고이득 L밴드 레이더를 쏘면 스텔스기도 안다는 얘기죠. 아, 제가 나 잡으려고 저런 전파를 쏘구나. 그런데 얘를 진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모르게 딱 포착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레이더 켜가지고 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VHF하고 고이득 L밴드 레이더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2세대 PCL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스텔스 전투기라도 자기들끼리 뭐예요? 통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텔스기가 혼자만 딸랑 오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이뤄서 들어오거든요. 전투기 같은 경우에. 그럼 패키지를 이뤄서 올 때는 자기들끼리의 인트라넷이 있단 말이죠. 이걸 잡아내요. 얘가. 여기까지 말하는 게 1세대예요. 여기까지 말하는 게 1세대인데 2세대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늘은 지금 거미줄 같이 엄청난 전파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뭐 라디오 전파, 뭐 휴대폰 전파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스텔스기가 딱 지나가면요. 레이더에는 안 걸리지만 스텔스기가 지나가면 그 주변에서 이런 라디오 전파나 이런 게 교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PCL 얘가 딱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라디오 전파가 자꾸 이상하게 흔들리네? 그런데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흔들리면서 가네? 아, 저기 뭐가 있다? 스텔스 전투기가 있다. 이렇게 얘가 포착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PCL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노출이 안 되죠. 굉장히 엄청난 기술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VHF 같은 경우에는 기초 기술까지 있고요. 기초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이득 L밴드 레이더는 우리가 시제품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2세대 PCL 기술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예산이 아주 빠르게 집행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제품 또는 양산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럴 걸 미리 대비해서 이미 어느 정도 토대, 기초를 다 해놨단 말이야. 여기서 본격적으로 예산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종류의 레이더가 아주 적절하게 촘촘히 배치되어 있고 우리가 2차 사업에서 AWACS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중조기용복 통제기가 들어와서 뭐예요? 예전에는 한 대가 커버하던 거 두 대가 커버해봐. 그럼 뭐야? 훨씬 늘어나잖아. 네 대밖에 없었는데 네 대가 또 들어오니까 사실 네 대 더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8대 들어와야 돼. 왜? 한반도를 어떻게? 삼각형으로 딱 떠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백이 없어지고 주변 해역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다음에 돈이 문제니까. 아무튼 이렇게 완벽한 우리가 그 스텔스를 잡아낼 수 있는 요 레이더 시스템 세 가지 구축해놓고 여기에 AWACS까지 플러스 된다면 스텔스기는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루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바보짓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또 기승전 KF-21이 되는데 그 혹자는 이러죠. 야, 말도 안 돼. 무슨 4.5세대 전투기가 무슨 5세대 전투기, 더군다나 중국제 5세대 전투기는 초음속 순항까지 가능한데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5세대 스텔스기가 탐지되면 그 순간부터 얘는 5세대가 아닌 게 돼요. 우리가 KF-21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중국에서 오는 만에 하나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 위치를 파악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있죠. 요번에 그 인도 파키스탄에서 히트를 쳤던 PL-15. 얘네가 자국 그 PL-15E를 파키스탄에 해줬잖아요. 요거는 사거리가 160km밖에 안 되거든. 근데 자국이 쓰는 거는 사거리가 200km가 넘어요. 수출용하고 좀 버전이 달라. 자기네가 쓰는 게 훨씬 좋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개발하고 있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미티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티어는 이게 램덕티드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대공 미사일은 날아갈 때 뒤에서 추진이 쫙 되잖아요. 로켓 모터가 추진이 쫙 됐을 때 이 로켓 모터 추진이 몇 초 동안 이어지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의 PL-15가 200km 나간다고. 그럼 200km 동안 계속해서 얘가
로켓 추진 막 할까? 가면서? 아니. 쏘고 나서 10초예요. 로켓 부스터 하는 거. 쏘고 나서 10초고 여기서 얻은 에너지 가지고 관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행기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 뭐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면서 던져버리니까 그 가속도까지 플러스가 돼서 굉장히 멀리 날아갑니다.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종말 유도가 조금 원활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램 덕티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할게. 얘는 비행기 같이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로켓 모터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종말 순간까지 계속해서 추진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얘가 굉장히 현대전에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개발 중에 있거든요. 지금 서방권에서 실용화된 램 덕티드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유럽제 미티어인데 우리는 지금 미티어 플러스 알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냐? 미티어는 지금 쓰는 밴드가 KU 밴드라고 해서 약간 철진한 밴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건 미티어하고 성능은 똑같지만 이 탐지 센서가 KA 밴드를 사용해서 훨씬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사일 안에도 시커가 있거든. 마지막에 스텔스 전투기도 얘도 탐지해서 갖다 꼬라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서방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이다. 물론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좀 이렇게 되면은 이 적어도 전체적인 개발 일정을 상당히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30년까지는 적어도 2030년까지는 이런 공대공 시스템이 완비돼서 이걸 갖고 여러분 날라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이 가지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우수한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먼저 발사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제-20 전투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아직 개발이 다 완료가 안 됐죠. 하지만 중국은 지금 개발을 완료한 상태죠. 그렇죠? 이 차이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서둘러야죠. 이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안보의 근간이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공이 뻥뚫. 지금 우리하고 친하지 않는 나라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자꾸 우리나라 영공 카디스 1년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해봐. 3일에 한 번 꼴이에요, 여러분들. 3,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씩 날아온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저렇게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중국이 우리 카디스를 침범할 때 단 한 번도 통보해 준 적이 없어요.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이게 친화적인 행동이에요? 아니죠. 이건 명백하게 적대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쟤네는 이미 우리를 충분히 얕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얕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얕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쟤네를 절대 얕볼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상대방한테 뭘 심어줘야 돼요? 공포감을 심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이 작전본부 나와서 우리나라 K방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K방산이 잘 나가는 것과 우리 전력이 강해지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내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루빨리 다 잡아야 돼요. 우리하고 친하지 않은 애들이 우리를 절대 얕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 쟤네 만만치 않구나. 제가 잘못 들어갔다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상대방한테 심어줘야지. 제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얕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빨리 우리가 이걸 바꿔놔야 됩니다. 샤르의 엑스파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